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그리고 동두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장이시죠? 임상호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1대 경기도의 전반기부터 좀 짚어보자면 농정해양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네,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떤 병인지 모르고 많이 죽어가는 이 꿀벌, 네. 꿀벌 실종 피해 농가에 대한 국가의 보상 문제를 건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했고, 또 농어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새롭게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경기도 이 탄소 중립 네. 조례를 최초로 제정을 해서 네. 앞으로 경기 북부가 탄소를 팔 수 있는 환경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반기엔 그런 정도의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반기에는 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또 맡으셨어요. 중책을 맡고 계신데 사실 또 3월에 또 포천에 발생한 사고도 있었고 어떠셨나요? 현장 직접 가보셨는데. 네, 포천 사고 현장을 사고 바로 다음 날 직접 가봤는데 사실은 그건 예견됐던 사고다. 네. 단 한 가지 주민들의 그 고통을 우리 국가가 너무 무시하고 방치하고 살았던 상황이 요번에야 터진 건데, 지금 포천에 보면 그 큰 사격장이 한 3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는 그 접경 지역이나 군사보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국가는 지금부터라도 방치할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만큼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수시로 날 수 있다. 지금 포천, 연천, 파주 이 정도 지역. 그럼 이제 그 와중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미군이 토지를 동두천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이 다 평택강군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인구가 적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는 그 어려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빠른 보상을 많이 해서 주민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 평택으로 또 이전하는데 평택시에는 많은 조건이 또 혜택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두천은 또 떠난 동두천, 있을 때도 없었던 지원, 떠났는데도 사실은 거기 일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힘드신데, 근데도 아직 혜택을 못 받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소외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 포천 지역 때문에 경기도의회 정부에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리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하실지도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도움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찌됐든 어떤 사고가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하려 보니까 늦거든요. 네. 이번만큼은 바로 그 다음날 저희 안전행정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국가에게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바로 선포는 됐습니다. 선포하고 나서 그 절차를 너무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 피해 보상부터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해서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천 지역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도 마찬가지고 그 파주, 연천 이런 지역들 다들 많이 불안함이 가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보장,
이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동두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평택으로 미군이 이전할 때에 18조 8천억을 지원해 줬어요. 네. 그다음에 용산 기지가 또 평택으로 움직이면서 토지 보상을 국가에서 10조를 해줬어. 10조. 네. 근데 지금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에 미군이 아예 없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하다못해 저희 도의원들도 이쪽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은 미군이 지금도 있습니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역 국회의원 외에는 미군이 하나도 없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국가는 동두천에 대한 그 보상을 빠른 시간에 좀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천이나 포천이나 파주 같은 지역, 사실 군사보호시설이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세금이 지역에도 뭔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혜택이 안 된다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 국가는 야 인구가 몇 안 되니까 표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면 국가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가가 될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안 그렇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이 중앙 정치가 자기 지역에 대한 편애 때문에 너무 소외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빨리 그 어려운 지역, 군사 지역, 군사보호 지역, 특별법 만들어줘서 그분들에게 행복이 조금이라도 찰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 네. 경기도도 나서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네. 10조나 국가에서 지원을 네. 예, 용산이 이정될 때는 했다 그러시니까 이제 동두천 시민들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인구 감소가 동두천시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인 감소도 좀 있어서 요즘은 지역별로 생활인구 늘리기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나 그 공직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볼거리가 없거든. 네.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네. 그러한 지역에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 조금이라도 뭔가 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예산을 주는 게 다 실링이야. 이 지역은 그냥 얼마, 이 지역은 얼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큰 100평짜리를 뭘 만들면 동두천에 예산 한 10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가지고 만들었을 때 100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의 그 상품이 보러 오는 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이 볼거리라고 정주인구, 유동인구가 올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다시 매번 얘기를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곳에는 네. 국가가 국가가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빠른 시간에 국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냥 뭐 지원이 아닌 그러니까 지역을 위한 그 타겟을 만들어서 지원을 그렇죠.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신천이 요즘 그 악취가 많았는데 많이 네. 좋더라고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을 한강에 버금가는 수변 레저 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저는 그 공약사항이 신천을 한강처럼 네, 이게 왜 그 가능한 게 뭐냐면 신천 그 자체가 네, 지금 제가 이 언론에 나와서 계속 지금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게 대부분 이 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데 네, 동두천의 신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물이 흐르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넓은 천이 그렇게 가고 있다. 네. 거기를 조금
보를 설치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 2군데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설치한 데에다가 조금만 높이면 화상을 지금 화상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보트 태워도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신천이 국가천으로 바뀌어 버렸어. 아, 이게 국가천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뭔가를 용역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그렇게 나오니까 됐군요.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국가천으로 안타깝습니다. 변수가 또 생겼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또 이 푸변 레저관광 테마파크는 국가의 지원과 아까 말씀하신 관심이 또 더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빗대어 또 요즘 고속도로 경기 북부 지역에 한참 많이 뚫리고 있습니다. 뻥뻥.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많이 수월해지긴 했는데요. 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양주 포천 구간에서 또 포천 방향 동두천 진출입 램프 추가 설치. 이것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용역도 할 것이고 설명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것이다. 네. 그때 당시에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방도면 지방도에 대한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찍어서 설계를 해서 갔을 거 아니겠느냐. 네, 맞아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 만약에 뭐 동두천 시에서도 조금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까지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고 강력한 요구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이게 다 되고 난 뒤에 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외곽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봉양동에서 그 동두천 그 입구 현대 아이파크 있는 쪽까지만 만약에 램프가 되면 네. 동두천 지역이 하다못해 집값도 한 1억씩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정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못하고 요구를 못하고 나서 이게 다 된 뒤에 네. 또다시 이제 와서 해달라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건 뭐냐? 돈이 없다. 매번 얘기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도 어려운 곳에 뭔가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사업도 되고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이런 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맨날 국가밖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네. 국가가 지금부터라도 확 까놓고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가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은데 관심이 그죠? 세세하게 네, 없습니다. 모든 게 좀 조금씩 그 관심 부족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 특별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신데 이 핵심 공약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좀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니만큼 이 부분이 좀 약하진 않느냐. 처음에 추진할 때에 비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 역대 도지사님들께서는 지사를 출마할 때마다 경기 북부 분도를 하겠다. 이게 한 40년 전부터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지사, 김동연 지사는 사실은 믿었어요. 왜? 처음부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해서 1년, 뭐 2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 사실 이 경기도가 할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 우리는 모든 북부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건데 그리고 경기 북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의 당론으로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네. 사실 남부 쪽이나 저 지방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반대가 큽니다. 제 1차적으로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수도권 정비법을 풀어야 북부 분도가 되는 거라고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풀게 되면 남부에 있는 국회의원, 뭐 강원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여기가 왜 수도권인데 수도권 정비법 푸느냐고 하는 그 엄청난 지금 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 분도는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네. 우리 경기지사께서나 또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들, 북부 쪽에 계시는 북부 분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주인인 하겠다고 한 주인은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 지사가 정말 좀 정부에도 쫓아다니고 막 해야 되는데 아래 사람들만 쫓아다니라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김동연 지사님이 지사가 된 결정적인 표는 경기 북부를 하겠다고 해서 경기 북부 주민이 찍어준 표만큼 이긴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소외받고 어렵게 산 경기 북부에 대한 지사나 경기도나 정부나가 다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줘야만이 이게 뭐 이번 회기, 이번 기회는 어렵지만은 한 7, 80%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때라도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뭐 주민들은 다 동력을 이런 데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나오죠. 경기도 도민 북부들도 고양시는 또 싫다 그러잖아요. 서울로 가겠다. 김포 서울로 가겠다. 구리.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뭔가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잖아. 그 처음에 작년만 해도 서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세훈 시장은 김포가 서울로 가겠다니까 얼른 가서 만나고. 네. 구리 가서 얼른 만나고 이러는데 아니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그래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경기 북부 360만 도민의 북부 도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의회와 함께 움직여줘야만이 경기 북부 분도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끝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또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경기 도민들과 또 동두천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각오와 다짐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동두천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사는데 동두천에서 의원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그냥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볼까만 생각했지만 경기도에 가서 보니까 이건 1420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큰 경기도에 이 도민을 위해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건 도와 시를 얼마만큼 소통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또 경기도에 대한 발전을 또 안전을 노력할 것이냐는 그 늘 고민 속에 지금까지 이제 벌써 3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년 동안 정말 동두천 시민과 경기 도민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조금 노력해서 좋은 성과 또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임상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